어느 날의 인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야, 박정순, 너 미쳤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추레한 몰골로 앉아 있어. 내 친구라고 어디 가서 말도 하지 마. 창피하니까. 미자는 정순의 발치에 5,000원권 몇 장을 멸시하듯 던진다. 이거 줄 테니까 가서 국밥이나 사 먹고 당장 사라져. 오늘 여기서 이 건물 주인 만나기로 했단 말이야. 너 같은 게 얼쩡거리면 내 격 떨어진다고. 정순이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난다. 흙 묻은 장갑을 툭툭 털며 바닥에 떨어진 돈이 아닌 미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다. 정순의 목소리는 낮지만 서늘하게 깔린다. 미자야, 내가 그렇게 목매며 기다리는 건물주가 남을 팔아 장화시는 사람일 거라곤 생각 안 해봤니? 그 순간 정장을 입은 건물관리소장이 급히 달려와 정순 앞에 90도로 허리를 굽힌다. 사장님, 계약 서류 준비됐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얼어붙은 미자의 얼굴 위로 정순이 미자가 던졌던 돈을 다시 미자의 가슴팍에 거칠게 꽂아주며 한마디를 내뱉고 차갑게 돌아선다. 이 돈으론 국밥 말고 내 무식한 입이나 좀 닦아라. 나를 깔보던 동창이 전 재산을 잃고 비참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여름의 열기가 올라오는 동창회 날. 미자는 번쩍이는 외제차에서 내리며 자신의 에르메스 스카프를 고쳐맸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약속 장소인 호텔 뷔페 입구에서 서성이는 정순이었다. 정순은 구슬땀을 흘리며 시장 바구니를 고쳐쥐고 있었고 그 안에는 정성껏 기른 나물 보따리가 삐죽 나와 있었다. 미자는 친구들이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웃으며 정순에게 다가갔다. 정순아, 너 설마 여기까지 그 나물 보따리를 들고 온 거야? 아이고, 내가 정말 못 산다. 호텔 직원이 너 잡상인인 줄 알고 쫓아낼 뻔했다. 예. 주변에 모여있던 동창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정수는 그저 허웃으며 미자에게 검은 봉지를 내밀었다. 미자야, 이거 약 안 치고 키운 거라 맛있어. 너 주려고 챙겨왔지. 미자는 정순이 내민 봉지를 손가락 끝으로 집어들더니 마치 오물이 묻은 물건을 보듯 옆에 있던 쓰레기통 위 선반에 대충 올려두었다. 그리고는 생색을 내듯 자신의 어깨에 메고 있던 샤넬백을 열어 낡은 지갑 하나를 꺼냈다. 너 이런 데 오면 주눅 들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지? 오늘 뷔페비는 내가 낼 테니까 비싼 고기나 많이 먹어도. 참, 그리고 이거. 미자는 가방에서 모서리가 거뭇하게 해진 명품 백 하나를 꺼내 정순에게 툭 던지듯 건넸다. 이거 지난번에 내가 들던 건데 모서리 좀 까졌다고 버리긴 아깝더라고. 너 같은 애가 언제 이런 거 들어보겠니? 시장 갈 때 들고 가. 상인들이 너 무시 못하게. 정수는 품에 안긴 가방과 미자의 거만한 미소를 번갈아 보았다. 사실 정순이 오늘 차고 온 낡은 손목시계 하나면 미자가 두르고 있는 명품 몇 세트는 살 수 있었지만 정수는 그저 가방을 받아들며 짧게 답했다. 고맙네. 잘 쓸게, 미자야. 그래, 정순아,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마음이 편한 법이야. 억지로 그 몰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내가 주는 거나 받으면서 살아. 그게 너한테 어울려. 미자는 승리감에 젖어 앞장서 걸어 들어갔고 정수는 미자의 화려한 뒷모습을 보며 낡은 가방의 모서리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정순의 눈빛은 비굴함 대신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일주일 뒤 미자는 정순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신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 거실. 미자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 앉아 정순이 가져온 낡은 보자기 꾸러미를 가리켰네요. 정순아, 저기 주방 구석에도 향 강한 거면 베란다에 내놓고. 우리 집은 공기청정기가 예민해서 냄새 나면 바로 돌아가거든. 정수는 묵묵히 보따리를 치우고 소파 끝에 살짝 걸터 앉았습니다. 미자는 정순의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비싼 홍차를 내놓는 대신 냉장고에서 마시다 남은 생수병을 꺼내 탁자에 탁 내려놓았죠. 너는 이런 거 먹어봐야 맛도 모를 텐데 그냥 물 마셔. 그나저나 너 요즘도 그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니? 손 보니까 다 텄네. 정순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집 가정부 언니가 다음 달에 그만두거든. 너 여기서 일해보는 거 어때? 내가 너 생각해서 월급도 더 얹어줄게. 정순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지만 미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개발되면 쫓겨날 텐데 빌라를 빨리 팔고 자기 집 기사방에 들어오라며 정순의 자존심을 짓밟았죠. 그러고는 거실 창밖에 화려한 상가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지? 저기 제일 목 좋은 상가. 내 남편이 이번에 저기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야. 저런 건물주 정도는 돼야 인생 성공한 거지. 너처럼 나물이나 캐서는 평생 내 발밑이야, 알겠니? 정수는 미자가 가리킨 자신의 소유인 건물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작게 읊조렸네요. 그래, 미자야. 그 건물주가 누구인지 참 궁금하긴 하겠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참 묘합니다. 올라갈 때는 끝이 보이지 않지만 내려올 때는 단 한 걸음이면 충분하죠. 며칠 뒤 미자에게 남편의 갑작스러운 퇴직 통보라는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아파트 한 채와 퇴직금뿐. 미자는 이 품위를 지키기 위해 그 상가 건물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미자는 남편을 들들 볶아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는 다시 정순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불안을 무시로 해소합니다. 정순아, 나야 나 이번에 우리 남편이랑 그 빌딩에 카페 차리기로 했어. 우리 남편 스펙이 좋으니까 건물주가 무릎 꿇고 모셔갈 기세더라고. 너 나중에 할 일 없으면 연락해 청소라도 하러 오든가. 미자는 전화를 끊으며 쾌재를 불렀지만 같은 시각 정수는 시장 구석에서 상가 관리인 최 소장의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3층 코너 자리에 임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강미자 씨 남편이라는데 거절할까요?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 동안 미자가 던진 무수한 모욕들이 스쳐 지나갔죠. 정수는 이제 그 우정의 계산서를 청구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합니다. 최 소장님, 그분들 내일 부동산으로 오라고 하세요. 내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장화 씨는 남을 할멈을 자기들 머리 위 건물주라고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냥 청소부인 줄 알고 또 막말이나 안 하면 다행이죠. 벼랑 끝에 선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는 미자. 그리고 그 벼랑 끝에서 조용히 손을 내밀 준비를 하는 정순. 그날 밤 정순은 정성스럽게 장화를 닦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난의 상징이지만 그녀에게는 승리의 전필이었으니까요. 부동산 사무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오늘을 위해 아껴둔 가장 화려한 정장을 차려입고 남편의 넥타이를 몇 번이나 다시 메어 주었죠. 그녀의 발치에는 정순이 쓰라고 던져주었던 그 낡은 명품 가방 대신 반짝이는 신상 가방이 당당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긴장하지 마. 우리가 누군데? 대기업 상무 사모님하고 상무였던 사람들이야. 저 건물주라는 사람도 우리 스펙 보면 굽실거릴 수밖에 없어. 여기가 아무나 들어오는 자리야. 미자는 거울을 보며 오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부동산 문이 열리고 최 소장이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네요. 미자는 드디어 대단한 건물주가 들어오는 줄 알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정순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낡은 작업복에 흙이 군데군데 묻은 면바지, 그리고 투박한 장화를 신은 채였죠. 미자는 정순을 보자마자 비릿한 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박정순, 너 진짜 미쳤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너 설마 우리 뒤밟은 거야? 소장님, 이 할망구 당장 내보내세요. 우리 교환 계약하는데 재수없게 이게 뭐야? 미자의 남편도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네요. 하지만 최 소장은 미자의 악다구니를 무시한 채 정순에게 다가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말씀하신 분들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쪽 상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정수는 미자의 경멸 어린 시선을 가볍게 통과해 사무실의 가장 깊숙하고 높은 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정순이 흙 묻은 장갑을 하나씩 벗어 탁자 위에 올려두자 그 안에서 수십 년 세월을 견뎌온 단단하고 굵은 마디에 손이 드러났죠. 야, 박정순, 너 지금 거기 왜 앉아? 너 노망 났니? 소장님, 이 여자 미친 거 아니에요. 미자의 비명 같은 소리에 최 소장이 싸늘한 눈빛으로 미자를 바라보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입 조심하십시오. 이분이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뵙고 싶어 하던 이 건물의 주인, 박정순 사장님이십니다. 이 동네 필지 절반을 가지고 계신 진짜 어르신이죠. 순간 사무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자는 들고 있던 핸드백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네요. 그녀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물이나 파는 거지라고 비웃던 친구가 자신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건물주라니요. 정수는 책상 위에 놓인 미자 부부의 임대 신청 서류를 가만히 훑어보았습니다. 미자가 그토록 자랑하던 남편의 화려한 이력들. 하지만 정순의 눈에는 그저 퇴직금 털어 시작하려는 위태로운 불나방의 날갯짓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미자야, 내가 내 빌라 재개발되면 나 길거리 나앉는다고 걱정해줬지? 근데 어쩌니. 그 빌라 부지 주인도 나고 내가 그토록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 건물도 내 거야. 내가 말한 그 급 차이라는 거 이제 좀 실감이 나니? 미자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던졌던 그 수많은 모욕이 부메랑이 되어 심장을 찌르고 있었으니까요. 정수는 펜을 들어 서류 위에 커다란 X자를 그었습니다. 내 밑에서 청소나 하라던 내 말 그대로 돌려줄게. 여긴 너 같은 사람 들릴 자리 없어. 최 소장님, 이분들 돌려보내세요. 우리 건물은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사람 안 받습니다.
정수는 다시 낡은 장화를 고쳐 신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미자 부부를 지나쳐 문을 열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떤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보다 거대하고 단단해 보였네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쫓겨나듯 나온 미자의 집안은 그날 이후 초상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퇴직금을 쏟아부어 인생 역전을 노렸던 남편은 식음을 전폐한 채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있었죠. 정순의 건물 상가 입주가 무산되었다는 소문은 신도시 상가 연합에 순식간에 퍼졌고 다른 건물주들조차 성격 좋은 정순이 거절한 사람이라며 미자 부부를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입을 잘못 놀려서 그래. 그 건물주가 박 사장인 줄 알았으면 내가 당신 입을 꿰매서라도 데려갔을 거 아니야. 남편의 고함에 미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명품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마치 목을 죄는 밧줄처럼 느껴졌죠.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는 숨가쁘게 차오르고 당장 다음 달 생활비조차 막막한 처지가 되자 미자의 화려했던 자존심은 비참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결국 미자는 일주일 만에 가장 초라한 옷을 꺼내 입고 정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낡은 빌라, 재개발되면 쫓겨날 거라며 비웃었던 그곳이 사실은 정순이 소유한 수많은 필지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미자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네요. 빌라 앞 마당에서 정순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낡은 고무장화를 신고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대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인기척을 느낀 정순이 고개를 들자마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순아, 아니, 정순 사장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우리 남편 저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 미자의 눈물 섞인 애원에도 정수는 묵묵히 손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흙 묻은 배춧잎을 하나하나 떼어내며 정수는 미자가 던졌던 그 날카로운 말들을 하나씩 되새기고 있었죠. 가정부로 들어오라던 말, 기사방을 알아보겠다던 그 잔인한 배려들을 말입니다. 미자야, 너 아까부터 빌고는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고 빌고 있는 거니? 나한테 상가 계약 안 해준다고 서운해할 거 없다. 나는 내 건물을 아끼는 것뿐이니까. 정수는 채소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내며 미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평생 남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만 따지며 살았지. 근데 지금 봐라. 내가 그렇게 무시하던 내 장화 앞에 내가 주저앉아 있잖니. 내가 말하던 그 잘난 격이라는 게 고작 이런 거였니? 정순의 목소리는 화를 내지 않았기에 더 서늘했습니다. 미자는 정순의 장화에 묻은 흙이라도 붙잡을 듯 손을 뻗었지만 정순은 말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30년 넘게 동정이라는 이름으로 휘둘러온 미자의 폭력이 단 한 번의 용서로 지워질 수는 없는 법이었죠. 돌아가라. 그리고 내 가방이랑 옷들 그거 다 팔아서 빚부터 갚아. 남들 눈 신경 쓰느라 내 속 썩이지 말고. 내 건물에 내 자리는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정수는 단호하게 대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미자는 비명을 지르며 통곡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미친 노인네 보듯 혀를 차며 지나갈 뿐이었죠. 화려한 사모님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비참한 겨울의 시작이었습니다. 미자는 정순의 대문 앞에서 쫓겨난 뒤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순에게 당한 수모를 분풀이라도 하듯 동창생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 정순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죠. 정순이 돈 좀 벌더니 친구를 무시한다느니 사람을 문전박대했다느니 하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세워보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미자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정순의 진짜 재력과 그동안 그녀가 몰래 해온 선행을 알고 있던 동창들은 오히려 미자를 싸늘하게 외면했네요. 미자 너 정순이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모를 줄 아니? 라는 답장이 돌아오자 미자는 휴대폰을 내던지며 절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자를 기다리고 있는 건 빚 독촉 고지서와 넛이 나간 남편이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로 끌어다 쓴 이자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있었고 거실 곳곳에는 압류를 예고하는 통지서들이 쌓이기 시작했죠. 미자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닦았던 외제차는 이미 견인차에 끌려가 버린 뒤였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 상가만 들어갔어도 정순이한테 사바사바만 잘했어도 이렇게는 안 됐어. 남편의 고함에 미자는 화장대 앞에 주저앉아 자신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명품으로 가리고 감싸도 그 속에 남은 건 욕심에 찌든 초라한 노파뿐이었네요. 그녀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이 아끼던 샤넬백들을 챙겨들고 중고 명품 매장을 찾았습니다. 매장 직원은 장갑을 낀 손으로 가방의 로고와 일련 번호를 꼼꼼히 살피더니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마른 침을 삼키며 직원의 입만 바라보았죠. 손님 샤넬이라 기본적으로 가치는 있습니다만 요즘 중고 시장에 매물이 너무 많이 풀려서 예전만큼 가격을 쳐드리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보증서랑 구성품도 일부 빠져 있으시고요. 다 합쳐서 이 정도면 최선입니다. 직원이 제시한 금액은 미자가 예상했던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이면 집으로 들이닥칠 채권자들을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가방 몇 개를 넘기고 받은 돈은 딱 이번 달 연체된 이자를 막을 수준이었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현금을 챙기며 허망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자존심이자 계급장이었던 가방들이 차가운 쇼케이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미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격이라는 성벽이 고작 한 달치 이자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겉만 번지르르하게 닦아대던 가방들처럼 자신의 인생도 속부터 텅 비어 있었다는 것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그 시각 정수는 자신이 뽑은 잡초들을 정리하며 평온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미자 부부 대신 계약하게 된 청년 상인의 서류가 놓여 있었죠. 정순에게 돈은 과시의 도구가 아니라 성실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열쇠였습니다. 미자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정순이 예전에 건넸던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순이 직접 기른 말린 나물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죠. 미자가 쓰레기 취급하며 던져두었던 그 나물이 지금 그녀의 집에서 가장 값지고 유일한 먹거리라는 사실이 서글픈 비극처럼 다가왔습니다. 미자의 집 거실에 결국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신도시가 한눈에 보이던 그 드넓은 창문에도 남편의 양복에도 미자가 차마 팔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마지막 에르메스 스카프 위에도 잡이 없는 붉은 종이가 내려앉았죠. 남편은 빚쟁이들을 피해 어디론가 잠적해버렸고 홀로 남은 미자는 텅 빈 집에서 짐 가방 하나만을 챙겨 나와야 했습니다.
갈 곳 없는 미자의 발길이 닿은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정순의 상가 건물 앞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주인처럼 군림하며 고급 카페를 차리겠다던 그 3층 코너 자리. 그곳엔 이미 활기찬 음악이 흐르고 정순이 기회를 준 젊은 청년들이 땀 흘리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네요. 미자는 구멍난 양말을 숨기려 애쓰며 건물 입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정순이었죠. 하지만 오늘의 정순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흙 묻은 장화 대신 단정한 구두를 신었고 늘 구부정하던 허리는 대지처럼 곧게 펴져 있었네요. 최 소장이 정순의 곁을 지키며 깍듯이 서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미자는 자기도 모르게 정순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눈물 자국으로 범벅된 미자의 얼굴을 보며 정순은 잠시 걸음을 멈췄네요. 정순아, 아니, 사장님, 내가 잘못했어.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내가 예전에 너한테 했던 망언들, 그거 다 잊어줘. 제발 나 좀 거둬주면 안 될까? 내가 청소든 설거지든 뭐든 다 할게. 가정부 일이라도 좋으니까. 미자는 이제 자존심은커녕 생존을 위해 정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예전 동창회에서 정순에게 던졌던 명품 백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말이죠. 하지만 정순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은 미자를 미워하는 것도 그렇다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아닌 그저 남을 대하듯 담담했네요. 미자야, 내가 널 거둬주면 넌 거기서 또 누군가를 무시하며 살겠지. 내가 말하던 그 급이라는 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진심에서 나오는 거란다. 넌 평생 가짜 왕관만 쓰고 사느라 진짜 사람이 되는 법을 잊어버렸어. 정수는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미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자가 예전에 정순에게 던지듯 줬던 그 뷔페 밥값과 가방값이라며 내밀었던 돈이 들어 있었죠. 이자까지 쳐서 빳빳하게 채워진 돈이었습니다. 이걸로 고시원이라도 알아봐라. 그리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건물에 내가 들어올 자리는 청소부 자리도 없단다. 내 사람들은 너처럼 남의 마음 짓밟는 사람하고 섞이면 안 되거든. 정수는 미자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건물 안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미자는 정순이 쥐어준 돈 봉투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꼭 쥔 채 절규했지만 정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유리 건물벽에 비친 미자의 모습은 예전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잡상인보다 더 초라하고 일그러져 있었네요. 거품처럼 부풀었던 미자의 인생이 완전히 터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정순의 구두 굽소리가 멀어질수록 미자의 통곡 소리는 차가운 신도시의 소음 속으로 힘없이 흩어져 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도시의 상가 건물은 이제 활기가 넘치는 명소로 자리를 잡았네요. 정수는 여전히 화려한 사장님실 대신 건물 뒷마당 작은 텃밭에서 흙을 만지는 것을 즐깁니다. 그녀의 곁에는 최 소장이 가져온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이 놓여 있네요. 정수는 텃밭에서 갓 따낸 상추와 나물들을 정성스럽게 갈무리합니다. 누군가는 건물주가 왜 저런 고생을 하느냐고 묻겠지만 정순에게 흙을 만지는 일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게 해주는 가장 소중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 시각 미자는 도심 변두리의 낡은 고시원 방에 앉아 있습니다. 창문조차 제대로 없는 좁은 방 안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정순이 쥐어준 돈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뿐이죠. 한때 그녀의 목을 장식하던 화려한 스카프 대신 이제는 식당에서 얻어온 낡은 앞치마가 그녀의 몸에 걸쳐져 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종일 설거지를 하고 돌아온 미자의 손은 예전 정순의 손처럼 거칠고 투박해졌네요. 그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방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검은 비닐봉지를 꺼냅니다. 예전 동창회 날 정순이 건넸을 때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바로 그 나물 보따리입니다. 미자는 마른 나물을 한 움큼 집어들어 코끝에 가져다 댑니다. 거기선 진한 흙내음과 정순의 투박한 진심이 묻어났죠. 미자는 그제야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이 명품 가방과 아파트 평수에 매달려 발버둥 치는 동안 정수는 이 소박한 나물처럼 단단하고 향기로운 인생을 가꾸어 왔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텃밭 정리를 마치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뒤 건물을 나섭니다. 그녀의 손에는 예전처럼 정성껏 싼 나물 보따리가 들려 있네요.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향하는 곳은 화려한 동창회가 아닙니다. 지역의 작은 보육원과 노인 복지관이죠. 그녀의 구두 소리는 경쾌하고 힘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소박하지만 그 안을 채운 진심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납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정수는 자신의 평온한 미소로 증명하고 있었네요.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 정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그 그림자는 미자가 가졌던 화려한 거품보다 훨씬 깊고 묵직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